나는 행복해서 부럽다. 1, 2, 3, 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펙티브 자바의 44번째 아이템 표준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라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대해 알아보고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공부한 후에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을 개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템플릿 메서드 패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템플릿 메서드 패턴은 알고리즘 구조를 정의하고 일부 단계를 서브 클래스에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코드를 보면 이 음료라는 추상 클래스에 음료를 준비하는 메서드가 있죠. 그래서 물을 끓이고 그 다음에 불한 다음에 컵에 붓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넣습니다. 여기서 이 boil water와 pour in cup은 구현이 되어 있지만 이 brew 메서드와 add condiment 메서드는 추상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위 클래스에서 brew 메서드와 add condiment 메서드를 직접 커스텀하여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템플릿 메서드 패턴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상속이 강제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음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커피라는 메서드는 무조건 베버리지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해서 상속이 강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자바는 오직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일 상속으로 인한 제약이 발생됩니다. 세 번째는 이 상속을 할 때는 extend라는 키워드를 파일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컴파일 타임 바인딩이 됩니다. 그래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템플릿 메서드를 왜 사용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알고리즘 구조를 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음료를 만들 때는 공통적인 단계가 존재하는데요. 이렇게 알고리즘 구조를 통제하면서 일부 메서드를 커스텀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공통 로직을 재사용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럼 이 템플릿 메서드를 좀 더 유연하게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하나의 추상 메서드만 가진 인터페이스입니다. 러너블이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실행만 하는 함수입니다. 그 void run과 같이 하나의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디포트나 스태틱 메서드는 여러 개를 가지는 게 가능하지만 추상 메서드는 오직 하나만 가져야 합니다. 이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데요. 이 어노테이션은 컴파일 타임에 함수형 인터페이스 규칙을 검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추상 메서드가 여러 개 정의가 된 경우에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따라서 이펙티브 자바에서는 직접 만든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항상 펑셔널 인터페이스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렇게 익명 클래스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람다 방식으로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은 이 런어블은 run이라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run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전달받는 작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java.util 펑션에 정의되어 있는데요. 약 4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뭔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플로우 차트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종류를 구분한 그 기준은 입력 매개 변수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가 없을 때랑 이제 입력 매개 변수가 1개일 경우 그리고 입력 매개 변수가 2개일 경우로 정의를 해봤어요. 그럼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서플라이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플라이어는 공급형인데요. 코드를 보면 이 아무것도 없는 인자에서 반환값을 정의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코드를 보면은 이 서플라이어 스트링 랜덤 id는 이제 입력 매개 변수가 없고 uid.random_uid.toString입니다. 이건 uid를 생성하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이제 빈 입력 매개 변수의 반환값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플라이어, expensive object, lazy loader는 create expensive object라는 람다가 있는데요. 이것은 지연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reate expensive object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lazy loader라고 이렇게 람다 함수를 정의하는 곳에서는 아무런 연산이 수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supplier.get, 즉 lazyloader.get 메서드가 호출될 때만 이 연산이 수행이 되죠. 따라서 지연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의를 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때만 호출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반환값이 불리일 때인 predicate입니다. 조건 검사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 입력 매개 변수 하나를 받아서 불린 값을 반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predicate string is empty는 string is empty라고 하면은 이제 문자열을 받아서 이게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를 불린 값으로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and라는 보안 메서드를 활용해서 메서드 체이닝을 이용해서 predicate를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반환값이 보이드인 컨슈머인데요. 소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입력 매개 변수가 있고 반환값은 보이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출력 메서드인 경우에 문자열을 인자로 받아서 이제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출력만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and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기본 메서드들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펑션인데요. 변환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반환 타입이,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이 다른 타입일 때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function string integer, string length는 string length 이렇게 정의를 하면은 이 string length 메서드는 문자열을 받아서 integer라는 길이를 나타내는 타입, integer 타입으로 반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다른 타입일 때 펑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력과 출력이 같은 타입일 때는 유나리 오퍼레이터라고 하고 단한 영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까 보셨던 이 펑션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펑션 tr, 다른 타입이 아니고 펑션 tt로 이제 같은 타입이죠. 그래서 같은 타입, 입력과 출력이 같은 타입일 때 유너리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유너리 오퍼레이터 스트링은 to uppercase는 string to uppercase라고 하면은 이 문자열을 대문자로 바꿔주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이라는 타입과 반환 타입도 문자열이기 때문에 이 유너리 오퍼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펑션, 이 유너리 오퍼레이터에서 identity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정적 메서드이고 입력을 그대로 반환하는 항등 함수입니다. 그럼 이거는 언제 사용이 될지 좀 알아봤는데 조건부로 실행을 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너리 오퍼레이터 스트링 프로세서는 should process 하고 이 물음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should process가 true일 때는 실제로 to uppercase trim이라는 메서드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false일 경우에는 아무것도 반환을 하지 않죠. 그래서 조건부로 뭔가를 작업을 실행할 때 이 identity 메서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력 매개 변수가 2개일 때로 넘어가면은 이 입력 매개 변수가 2개일 때는 by라는 접두사를 쓰고요. 거의 아까 설명드린 인터페이스랑 이름은 같은데 접두어만 by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by predicate, by consumer, by function, by operator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문자를 비교하는 by predicate를 보면은 이 start with 해서 string start with 해서 문자열 시작이 이 2개의 문자열을 받아서 시작 여부를 불린 값으로 반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드 보면은 start with test hello he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hello라는 문자열은 he로 시작하기 때문에 true를 반환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by predicate를 사용합니다.
다른 예제들도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가 있는데요. 이 함수형 인터페이스는 기존의 그 함수형 인터페이스에 인자들만 원시형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int, long, double이 이제 각각 정의가 되어 있고, 펑션의 경우에는 입력 매개변수와 이제 출력 매개변수에 따라서 이제 엄청 여러 개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플라이어 같은 경우에는 int, long, double 말고도 불린 서플라이어가 있어요. 반환값이 불린인 거. 그리고 이제 by predicate, by consumer, by function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것은 이제 각각 모든 조합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구현이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려면 직접 구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왜 사용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이제 빡신 버전 보면은 이 빡신 버전은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고 그냥 predicate, integer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predicate, integer는 다 인티저 타입이잖아요. 그리고 포문을 보면은 이 i라는 변수는 다 int 타입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매번 test라는 메서드에서 int가 인티저로 박싱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연산해봤을 때 27ms가 나왔어요. 근데 이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인 int predicate를 사용했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왔냐면 2ms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능이 10배가 차이가 난 거예요. 이렇게 생각보다 성능 향상이 많이 되니까 적절한 때에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박싱, 언박싱, 오버헤드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입력 매개변수가 없는 거랑 이제 한 개 있는 거랑 이제 2개 있는 거랑 그리고 이제 그 원시형 특화 함수형 인터페이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드를 개선해 볼 수 있겠죠? 이제 템플릿 메서드 패턴 코드 아까 보여드린 건데 얘는 이렇게 커스텀으로 정의할 메서드들을 추상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정의를 하면 좋을까요? 이걸 그냥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하면 좋겠죠? 이렇게 서플라이 스트링 블루 스텝 해가지고 이 메서드들을 각 서플라이어라는 함수형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정의를 한 다음에 얘를 생성자에서 입력을 받아서 적절한 단계에서 get 메서드로 호출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호출하는 것도 다 미리 이렇게 메서드를 정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때에 호출을 하니까 얘를 콜백 메서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상속도 제거되고 이 런타임에 동적으로 할당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연해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평균적으로는 다 표준 함수형 인터페이스 사용하라고 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 표준 말고 전용으로 그냥 직접 만들어서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좋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런 세 가지 조건인데 컴패레이터라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컴패레이터라는 아주 유명한 그 비교하는 그 인터페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은 컴페어 메소드는 두 개의 인자를 받아서 int 값에 반응을 하니까 이 by function to int by functional이라는 함수 인터페이스 쓰면 되거든요. 근데 컴패레이터라고 이제 자바에서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이름 때문이에요. 컴패러라는 것은 비교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용도가 이름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굳이 함수형 인터페이스 사용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리버스나 된 컴페어링 같은 굉장히 비교에 관련된 메서드들을 많이 제공해요. 그래서 편의 메서드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직접 구현을 했고요. 세 번째는 특별한 규약이 존재했을 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ompare x, y, 그러니까 x와 y가 같다라고 하면은 이 동등성 비교인 equals 메소드도 true여야 돼요. 근데 to int by functional에서는 솔직히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든 상관이 없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컴패레이터라는 전형 함수형 인터페이스 사용함으로써 규약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형 함수형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중정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predicate string은 문자열을 받아서 불림값을 반환하잖아요. 근데 펑션 스트링 불림도 문자열을 받아서 불림값을 반환해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 데이터라는 메서드 시그니처가 같기 때문에 이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컴파일 에러가 나요. 왜냐면 컴파일러는 이 두 개의 메서드 중에서 어떤 메서드를 호출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캐스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좋지 않겠죠? 그래서 다중정의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로 저희는 상속이었던 테플 메서드 패턴을 함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굉장히 유연하게 개선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함수 인터페이스 종류에 대해서 이제 적절히 잘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함수 인터페이스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기서는 이제 이 표준형 사용하지 않고 전형적으로 함수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경우와 다중 정의를 주의해야 된다라는 점을 알아봤어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